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살롱드 전북 시즌2는 전북 여성자랑 지금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 네. 여행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 사실 이거 굉장히 활기찬데요. 네. 저희가 어제 스튜디오에 왔잖아요. 훌쩍훌쩍. 네, 저희가 어제 녹음을 했는데 앞부분이 글쎄 방송사고가 나가지고 훌쩍훌쩍. 네, 시즌 2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지금 네. 스튜디오에 역시 저희의 고정 게스트 난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나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또 알게 모르게 생각지 않게 또 그 사이에 저번 녹음을 하고 바로 또 그 다음 주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갔다 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난 7월 초에 서울 쪽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인천공항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곳에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마침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틀 정도 연차를 쓰고 3박 5일로 태국 방콕과 아유타야 국립공원이라는 아주 오래된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잠깐 다녀왔습니다. 네, 방콕에 다녀오셨다고 네, 하셨는데요. 네. 저희 오늘 여행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여행 팁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릴 만한 팁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난히 이번 여행을 가면서는 또 이런 팟캐를 하다 보니 제 가방에 도대체 무엇을 싸고 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네. 마지막 이야기는 두 가지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나님을 통해서 여행 팁과 네. 여행 가방 어떻게 싸나? 네, 짐 네. 싸기부터 기타 등등의 여행 팁에 대한 이야기고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인데요. 저희 프로그램 주제가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인데 네.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역시 마지막 세계 여행가 네. 세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짐 싸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짐을 도대체 무엇을 사서 얼마나 가지고 가야 하나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행을 시작할 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다 담아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다 보면은 어쨌든 한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서 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건 거의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뿐이더라고요.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가져간 건 대부분 짐을 사서 갔다가 도로 가져오니까 이건 도대체 뭐 짐에 치여가지고 일부러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 최근에는 정말 가방을 먼저 싸고 거기에서 계속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도 3박 정도기 때문에 티셔츠 한 2개 그리고 반바지 한 2개 네. 그리고 사실 방콕이 사원이나 왕궁 쪽 이렇게 여행을 갈 때는 긴 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 바지, 얇은 긴 바지 하나 이런 정도로 좀 옷은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요. 지금 여행 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짐 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 가방. 여행 네. 가방 어떻게 꾸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항상 고민되시죠. 그렇지만 정말 이게 왜 필요하지 않을지를 생각해보면 짐은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살 때 뭔가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할까? 그건 정말 여행력이죠. 여행 네. 다녀오시니까 네.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초반에 여행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것도 필요할 거야. 라면서 계속 집어넣었죠. 그래서 웬만한 여행 가방 하나를 채워 다니곤 했는데 실제로 가서 쓰진 않더라고요. 뭐 옷을 가져가더라도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있고 절반은 가지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계속 경험이 쌓이니까 하나씩 더 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로 스님은 짐 쌀 때 옷을 줄이는 편이네요. 옷을 최대한 줄이죠. 그리고 줄이는 게 되게 실제로도 유용하고 옷을 줄이면 무게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가져가는 짐이 없고 최대한 가볍게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줄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옷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저는 멀티 옷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뭐 시트도 겸용되는 큰 스카프, 그리고
보온이 되는 판초,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다양한 겸용옷 네. 하고 정말 근데 약간 나라별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운 나라 갔을 때랑 추운 나라 갔을 때 계절의 좀 차이이기도 계절의 하죠. 차이 네. 그런 거죠. 근데 혹시 여름 네. 같은 경우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뭐 얇은 티셔츠 하나 정도를 더 챙겨서 뭐 보통 한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라면 한 2-3개 정도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 수도 있고 좀 건조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는 얇은 것, 빨리 마를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쌤 말씀하신 그 스카프 같은 종류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온 차이에 따라서 목에 둘러주고 하면 되게 효과적으로 방한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또 특히 우산 같은 거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뭐 우의, 판초 같은 종류를 잘 활용한다면 그 행동도 자유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기에 훨씬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마다 혼자 다니면 자기 취향이나 자기라는 사람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사실 약간 그렇지만 고독한 스타일. 그래서 고독할 시간에 좀 우아하게 하기 위해서 뭐 관제엽서 같은 것도 챙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지도를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아날로그 지도. 어, 근데 특히 우리나라 요즘에 여행 네. 다니다 보니까 네. 일러스트 약간 그림으로 된 지도 네. 같은 게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광센터에 좀 들리는 편인데 이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구글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간혹 먹부리려고 엽서를 좀 사면 어디선가 굴러다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공항에 내렸을 때 유심을 먼저 구입을 하죠. 그래서 유심을 구입을 하게 되면 저한테 이미 데이터가 생기기 때문에 아날로그보다는 좀 이런 SNS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장면이나 꼭 그 인상적인 곳은 사진을 찍어서 SNS로 남기고 내가 그 밑에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달면 또 뭐 필요에 따라서 친구들이 와서 보고 좋아요 눌러주면 애들이 좋아요하는 기분 좋네 이렇게 또 혼자이면서 또 같이 있는 듯한 그런 약간의 향수병도 치료도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스마트하지 않는 것 같아요. SNS랑 별로 안 친해요. 네, 오늘 길 찾아오시는 것만 봐도 어떻게 헤맬 수 있을지 이런 곳을 쌤은 또 헤매고 계시니. 네. 여러분 지금 혼자 가는 여행에 대한 짐 싸기와 여행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난나님의 여행 가방은 굉장히 가벼울 것 같습니다. 네, 가볍습니다. 이번에 3박 4일 가실 때, 방콕에 가실 때, 네. 어느 정도인가요, 무게가? 사실은 방콕 갈 때는 그냥 조그만 백팩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또 백팩을 하면 또 다닐 때 어딘가 짐을 보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20리터짜리 캐리어를 가지고 갔죠. 제가 이제 어깨가 조금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 맞추려면 사실은 뭐 백팩이나 배낭보다는 캐리어가 유용하기 때문에 캐리어를 사용하고 캐리어 20리터짜리가 사실 제가 채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것도 너무 큰데 사실은 더 작은 것은 네네네. 또 이동할 때 또 12리터 정도 되는 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끌고 갈 때 힘들어요. 20리터는 돼야지 어느 정도 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씩 밀고 다니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20리터짜리를 한 절반 정도도 못 채우고 다니죠. 근데 저한테는 또 필수품은 있어요. 어떤 게 되게 웃을 수도 있으실 테지만 저는 이제 그 기온 차이나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비염으로 오기 때문에 비염약을 꼭 상비하는 편이고 또 제가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되게 부시시한 편이고 머리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지도 못하겠지만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챙기는 건 헤어젤입니다. 헤어젤을 못 챙겨갔을 때는 꼭 현지에 가서 첫날 반드시 구입하는 게 또 헤어젤이고요.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헤어젤을. 꼭 필요합니다. 네, 저는 사실 선생님이 약 얘기하셨으니까 비염과 관련 헤어젤 저는 사실 음식으로 한다면 지난 회기에 선생님 음식에 대해서 나는 네. 뭐 특별한 게 없다. 네. 여행지 음식을 즐기는 편이다. 이렇게 네네. 했는데 저는 장이 안 좋아서 수프 같은 걸 준비해요. 된장 수프? 가루 음식을 해서 새롭네요. 저 네. 사실 장이 튼튼한 편이고 음식을 뭔가 챙겨가면 한 끼를 현지식을 놓치기 때문에 절대 챙기지 않는 것이 또 음식이죠. 네. 예. 그래서 혼자
혼자 여행 다니면 자기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죠. 저희 여러분 짐 싸기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갈 때 신경 쓰이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숙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사전에 숙박을 예약하고 가시나요? 첫날 밤만요. 첫날 밤만 예약한다는 건 네. 티켓팅 하시고 가기 전에 네. 첫날 밤만 네. 예약하신다는 거? 대부분은 저희 시간대 비행기를 조금 저렴한 항공권을 사실 그 가장 크게 비용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비행기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가격을 책정을 하다 보면 가장 저렴한 비행기를 사려면은 되게 시간대가 아주 새벽에 도착하거나 야밤에 도착하거나 하기 때문에 첫날 숙소를 구해놓지 않으면 그냥 호텔에서 노숙하는 사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컨디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첫날만 예약을 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뭐 낮 시간대나 이런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게스트하우스 이용했던 경험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어디에 게스트하우스 이용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처음에 크로아티아에 갔을 때 4인 혼숙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게 보편적이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혼숙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보편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때는 그냥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용감하게 시도를 해봤죠. 그랬더니 4인실 안에 2층 침대가 2개 있는데 침대와 침대 사이가 불과 50cm가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커먼 남자분 2분이 2층 침대 하나, 1층 침대 하나를 점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면 그 나머지 2층이거나 그 사이 1층을 들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앞내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을 이제 혹시 다른 방이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고 몇천 원 정도를 더 주고 아마 한 8인실 정도인데 일본 여자분이 2분 사용하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들은 새롭게 지은 곳도 있지만 오래된 집들을 개조한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라하에 갔을 때 프라하 올드타운이라고 이제 구시가지 안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만든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그곳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장소도 장소고 올드타운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괜찮았던 것 같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한 5일 정도 그냥 한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5일 정도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분이 이렇게 머리가 하얀 저기 북유럽 쪽에서 온 듯한 그런 분은 와서 뭘 하시는지 나갈 때도 자고 있고 들어와도 자고 있고 제가 한 3일 정도를 본 것 같은데 계속 잠자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뭐 하는 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오셨던 어떤 분들은 또 그 다음날 뭐 패키지로 연결이 돼 있다면서 또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또 그 관광지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재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네네. 선생님은 어떻게 에어비앤비를 선택하고 호스트를 선택하고 네. 이렇게 있는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즘 뭐 뉴스를 보면은 에어비앤비에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일본 쪽이나 대만 쪽에서 뭐 성추행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되게 조심들을 하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예약을 하기 전에 먼저 고르죠, 그죠? 고르고 나서 선택이 되면 거기에 에어비앤비 사이트 안에 보면은 그 방 집주인에게 방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먼저 이메일을 보내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보자마자 한두 시간 안에 답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를 기다려도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답을 빨리 정말 그 내용을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주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 숙소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주로 이용하시는 앱이 있으신가요? 네, 보통은 앱을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카약이라는 앱이에요. 카약? 네, 카약. 카약은 항공권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죠. 그래서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그 카약을 통해서 하면 카약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다른 비행기들을 붙여놔요. 그래서 하나의 항공사만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올 때 갈 때 다르고 만약에 뭐 경유를 한다면 이쪽 올 때는 여기까지 갈 때는 그
비행기 갈 때는 저 비행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가 되게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 결정을 하진 않고 제가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카약에서 먼저 검색을 한 다음 그 해당 항공사로 들어가 봐요. 그럼 뭐 프로모션을 할 때도 있고, 또 같은 가격대라도 카약에는 뜨지 않은 시간대의 비행기들이 그 항공사 안에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예약을 하죠. 네네. 그러면 숙박 시설도 같이 연동이 네, 되나요? 숙박도 그쪽으로 하고, 또 뭐 대중적으로는 부킹닷컴인가 그런 내용, 그런 곳들하고 하면 대부분 아고다라든가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데 또 조언을 많이 해놓기 때문에. 트립 어드바이저 사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트립 어드바이저는 이제 각 나라의 숙박 랭킹, 그리고 음식점 랭킹 이런 것들을 여행자들이 이제 직접 선정해서 해놓는 사이트고, 보통 뭐 가면 유명하다는 곳들은 그 음식점 앞에도 트립 어드바이저 몇 년도 몇 위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지난 2회 때 저희 여행 두 번째 톡톡 수다방에서 민지님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기억력 좋으세요. 란나님이 찾은 정보는 네. 좀 다르다. 갈고 닦은. 네, 지금 여행 팁에 대한 이야기 듣고 계시는데요. 또 네. 저는 기억에 대한 남는 건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언어는 어떠세요? 언어 장벽 느껴보시나요? 초기에는 조금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제가 조금 약간 힘들어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장기간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어 연수도 아니고. 네, 언어 연수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여행은 다녔는데, 사실 현지에 나가보면은 언어라는 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누구보다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꿀릴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저는 영어 생활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되게 괜찮은 거라는 생각만 하게 되면 여행가들이 조언하는 것 중에 언어는 장벽이 아니다. 네, 맞아요. 네가 부산에 가도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하더라고요. 낯선 사람한테 대해서 접근하는 거,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 네. 그리고 꼭 이 나라 말 중에서 이 말은 꼭 배워가야 된다. 그런 게 좀 혹시 있으세요? 말이랑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어디를 가든 영어는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나라의 고유한 인사말 정도는 저는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항상 하는데 맥주 한 잔 더? 이런 거. 뭐가 제일 맛있어? 필요한 쇼핑 좋아하는 분은 깎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여행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건, 중국에 여행 다닐 때 중국은 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워요. 좀 단어장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네. 크게 쓴 단어장하고, 네. 또 기억나는 건 제가 향신료를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슬프다. 음식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음식의 용어. 그래서 뭐 뿌야이 상차이, 그래서 뭐 네, 빼달라고 네. 이런 얘기. 네.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한 건 꼭 해야 되고, 감사하다 말이죠. 뭐 오늘 특별한 요리가 뭐냐 뭐 이런 거. 저는 다행스럽게 음식은 모든 걸 가리지 않는 편이고, 특히 음식은 절대 그 한국인들의 후기에 많이 나오는 곳은 저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네네네.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여행지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네. 아예 피하기도 하고, 네. 한국 사람들과 같이 다니진 인사 정도는 않는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밌게 보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분도 여행자이기 때문에 제가 모른 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가벼운 인사는 잘 하는 편인데, 뭐 굳이 그런다고 이제 만나서 같이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되게 개방적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저는 되게 음식을 가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여행 팁, 여행 가방 싸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꼭 햇반이나 라면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행을 이렇게 수차례 다녔지만 음식을 지참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음식 중에 가져가는 게 약간 수프 같은 거 가져가는 편이에요. 된장 수프. 그렇구나. 약간 가볍고, 저는 장이 좀 약해가지고, 외국의 수프나 이런 게 향이
춤이나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제가 탈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누룽지 같은 것도 가져가는데 지금은 귀찮아가지고 가루로 된 스푼을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준비물이라는 게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건 뭔지를 잘 선정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가져가면 그 음식만큼 현지의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가져가지 않는 편이죠. 그러고 보면 여행 팁이나 여행에 대한 정보는 결국은 여행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경험을 해보면 혼자 여행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알게 되는 건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뭐 네,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이렇더라. 어디를 이런. 즐거워하고 또 감정에도 좀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팁 중에 여행하는 방법도 가보면 자기만의 좋아하는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회기 때 스님이 나는 걷는 걸 좋아한다. 네, 좋은 거 걷는 거. 네. 근데 이제 나왔던 수다방에서 두 분은 걷는 거 별로다. 동행했던. 그래서 자기만의 여행 취향? 네,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여행을 즐길 수 있지 않나? 근데 되게 혼자 하는 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누군가와 같이 갈 때 제가 지난번에 민지님과 장미님이 같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왠지 또 신경을 쓰게 돼요. 제가 또 남한테 무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또 뭘 먹을 때도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라고 계속 뭔가 이 매칭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좀 피곤해지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렇지만 혼자 갈 때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무런 고민할 필요 없이 또 아니면은 아닌 거죠. 근데 또 내가 뭐 선정을 했을 때 이 사람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또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간혹 뭐 실망하더라도 좋은 경험이야,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의 약간 만족이라던가 또 취향을 잘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혼자 가는 여행 중에 좋은 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맞아요. 책임지니까 이제 변명이 불가하죠. 맞아요. 근데 좀 혼자 갔을 때 아쉬웠던 점은 좀 그런 거예요. 먹을 걸 선택할 때요. 하나만 먹고 다양한 거 먹고 싶은데 두세 가지는 시켜야 위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 빼고는 뭐. 그거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요. 그 체코에 갔을 때 그 돼지 넓적다리 우리나라로 치면 족발 요리인 거죠. 그게 양이 되게 많아요. 그 꼴레뇨라고 했나 이름이? 어쨌든 꼴레뇨인데 제가 음식점 가서 이 맥주 좋아하진 않지만 체코는 맥주가 유명하니까 한 잔 마셔봐야죠. 맥주 한 잔과 꼴레뇨 요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웨이터 하시는 분이 이거 혼자 하는 양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먹어봐야겠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결국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먹었을까요? 그래서 남긴 건 이렇게 포장을 해주세요 해서 또 아까운 마음에 가져왔다가 게스트하우스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속 거기에 썩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좀 아쉬운 점이죠. 예. 네, 혹시 그리고 혼자 가는 여행 팁 중에서 저는 쇼핑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저도요. 기념품이나 쇼핑 같은 거에 혹시 팁은 있으세요? 팁. 뭐. 저는 쇼핑을 갈 때 그냥 길거리 걷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되게 허름한 현지의 가게를 굳이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 정도 이렇게 눈에 딱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마그네틱 같은 거 그냥 그 지역을 이름이 달려있는 마그네틱을 구해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래시장이나 작은 가게들에 가서 거기에서 보이는 한 가지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근데 굳이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다녀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념품을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저는 별로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특별히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여행지에서 얻게 되는 게 기념품이 되는 거지 따로 쇼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네. 쇼핑에 대한 팁은 드릴 수 없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면세품을 이렇게 사재기도 하던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네네. 이제까지 저희가 싸 떨듯이 여행 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알려면 우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떠나라. 티켓팅을 먼저 하라. 돈을 모아 티켓팅하라. 취소하면은 돈이 없어지는 것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네. 그래서 사실은 여행 팁은 자기 취향을 알게 되면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100% 공감. 자, 혼자 떠나는 여행 그래서 내공 있는 난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공이라기보. 자, 저희가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행복한 페미니스트는 왜 여행을 떠나야 되는가? 저희가 이번 코너를 마련한 게 있죠. 네. 사실 저는 네. 여자 혼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네. 사실 이 사회에서는 네. 여자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네. 낯선 공간은 여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 네네네. 집을 벗어나서는 그렇죠. 안 된다. 위험한 곳이다. 사실 근데 제가 위험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가 성평등 지수가 144개 중에서 118위 그리고 불평등 지수는 꼴찌 10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안전해요? 조 선생님과 오늘 만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같이 안 갈 거고요. 네, 제가 절대 안 가죠.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하드코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성폭력이나 네. 가정폭력 같은 경우 보면 네.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네. 80%가 넘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초반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혼자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은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혼자 가서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야, 어디를 가든 한국보다는 안전할 것이다. 선생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수로 보여주는 것처럼 네네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하니까 혼자 여행 가는 건 피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되게 그 성폭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지만 밤길은 위험하니까 피해라 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 90%가 아는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그 지인 중에서도 네. 3분의 1이 정말 남편이나 그렇죠. 애인이나 이런 그렇죠. 경우들. 그리고 네. 나머지는 다 아는 사람인 네, 네, 네. 경우잖아요. 10% 하나에서 사건이 그렇죠. 나는 걸 극대화시키는 네, 걸로 네, 네. 피해자 맞아요. 유발론을 하게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다행히 여행을 가면은 맞아요. 전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화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예,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 도무지 조심하지 않는 여자의 책임을 돌리려는 네네.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여행지에 사건이 났을 경우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여성들을 길들이려고 통제하는 이유로 사용하게 네. 될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가부장제가 원하는 행동을 그렇죠. 하지 않는 여자를 벌하는 네, 식이고 네. 또 네.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벌하게 되면 여성들 네. 스스로가 자기 행동을 검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네. 그런 걸 반복하게 되고 네. 그리고 결국 그런 사건이 드러나게 돼서 이용되는 건 사회한테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남성들한테. 네. 그런 권리를 주게 그리고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뉴스 기사만 접해도 사실 남자들이 일상적으로 많은 사고들을 당할 텐데 그게 뉴스 기사화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성이 혼자 나가서 어떤 피해를 입고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대서특필되는 거죠. 네네네.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여성 스스로를 벌하는 거죠. 그렇죠. 벌하면 네. 여성 스스로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네, 검열하게 되고 예.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다 그렇죠. 검열하게 되고 네. 그리고 결국 남성들한테는 그런 권리를 네, 주게 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 여행 간다는 건 페미니스트의 저항이자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예. 낯선 곳, 그러니까 여성들을 가정 외에 다른 네. 곳에 대해서 무지하게 네, 네. 만드는 맞아요. 거, 벗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삶을 선택하게 하고 또 재밌는 건 제 또래 결혼한 친구들이 좀 있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항상 하소연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뭐 집도 아닌데 짐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 짐까지 자기 거하고 이중으로 싸고 또 여행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야 돼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내 티셔츠 그거 어디 있지? 이러면 꺼내줘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반에 여행을 할 때부터 저도 되게 노력을 하면서 사는 편이기 때문에 저 여행을 하면서부터 가족 여행을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사실은 남편 짐과 제 짐을 제가 같이 사본 적이 없어요. 너는 네 짐을 사거라. 나는 내 짐을 살 테니. 그리고 여행지에 가서도 너는 네 짐을 풀어서 사용하거라. 나는 내 짐을 풀어서 사용할 테니. 그래서 사실 조금 분리를 시키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네네네. 꼭 그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네. 저희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 혼자 가는 여행은 행복한 페미니스트가 되는 실천이자 저항이다.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저희가 네. 3회 때 다시 한번 못 봤고요. 여름휴가 때는 혼자 가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 여행 그렇게 다녔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가정이 더 위험해요. 가장 맞습니다. 친밀한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 속이 시원하네요.
자, 저희 오늘도 정말 멋있는 여자 여행가 소개하는데요. 누군가요, 스님? 네, 오늘 소개드릴 분은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라 다비드넬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여행가이시기도 하지만 되게 구도자 같은 느낌도 들어요. 동양 산스크리트어하고 티벳어에 굉장히 네, 능통했던 능통하고 사람이죠. 또 이제 스스로의 어떤 그 수도를 위한 삶을 또 현지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정진하면서 뭐 달라이 라마라든가 이런 분들과 서로 소통하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되게 1세대이죠, 그죠?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 여성이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은 또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이분이 그나마 이런 기득권을 가진 백인 여성이고 그나마 괜찮은 환경에 잘 양육받고 남편이란 자원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혼자 여행 떠나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비판적인 마음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이렇게 먼저 앞장서는 여행가이자 구도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네, 알렉산드라 다비드넬.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가고요. 네. 제가 이분을 통해서 알렉산드라 다비드넬이 네. 서양에서는 여성으로 처음으로 티벳을 방문하고 네네네. 또 18살 때 프랑스 사람인데 네. 처음으로 자전거 프랑스 일주하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아나키스트예요. 페미니스트이자 네네네. 아나키스트. 네. 그래서 아나키스트로 첫 네. 책을 내기도 예.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여행뿐만 아니라 모험가 탐험가 학자. 네. 그리고 이분은 국가라는 경계가 필요하지 않은 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성에겐 국가는 없다. 네. 오로지 여행만 있을 뿐이다. 제가 남자 이야기를 해서 또 그렇긴 하지만 어쩌 남성도 잘 활용하면서 또 양자도 들이면서 또 어떤 그 자기 삶의 영혼의 동반자 같은 그런 굉장히 주도적이죠. 네, 그런 삶 사람을 자체가. 또 같이 살기도 하고 또 남편이라는 사람의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스스로에게 또 여행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었죠. 그렇죠. 조선. 1917년 네. 방문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티벳에 최초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보 여행으로 네. 5개월에 걸쳐서 네. 티벳에 들어가고 예. 그리고 티벳에서 2개월 있었고 나올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되면 알렉산드라 다비드넬 우리나라에 한 5권 정도 책이 나와 있는데요. 네, 네. 티벳에 관련된 게 3권 정도고 네,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약간 평전 이런 책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자료가 참 기억에 남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장면에 사진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뭐 티벳, 라싸라든가 되게 우리들에게는 약간 티벳 상징적인 곳들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고스란히 100년 전 시대 그때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낯설면서도 네네.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너무 좋았어요. 구도자의 모습도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네. 이분이 약간 신지학파인데요. 네. 동양학에 심취해 있으면서 네. 학자로서도 네. 순례자로서도 그래서 티벳에 갔을 때 구도자의 삶을 걷기에 동굴에서 3년 막 수행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직분들을 만나고 여성 구도자인데 제가 티벳 여행을 이분 덕분에 꿈꾸게 됐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한 12년 후에 이제 가게 됐는데 네. 그때 만난 티벳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네. 이게 100년 전 뒤 이야기를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태어나서 머리를 한 번도 안 감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갔던 데가 티벳의 성지 카일라산이라는 네, 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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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거기 순례하러 이제 가고 저희는 등반도 하러 같이 갔었는데 네. 티벳 사람들이 태어나서 3번 목욕을 한대요. 네.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카일라산에 순례해가지고 거기 보면 폭포가 있어요. 씻어주는 폭포에서 한 번, 죽기 전에 한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이분이 또 인도도 많이 가시는데. 네네네. 저도 이제 바라나시에 겐지스 강가에서 좀 느꼈던 그런 감정들도 생각이 나고, 참, 또 되게 동화되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이분이 여행을 어쨌든 10대 때부터 계속 시작을 하지만 여권을 계속 갱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티벳 여행은 거의 40대 가까이 해서 가게 되는데 나중에 69세 때 다시 티벳에 들어가려고 여권을 갱신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죽을 때까지 여행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여행자. 또 어딘가 입국을 할 때는 왜 나의 이력을 보지 않고 여권만을 보냐 라고 또 한탄을 하시기도 하셨죠. 네네. 진정한 아나키스트 저기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 라고 또 보이는 부분.
분위기도 해요. 네, 저희가 지금 알렉산드라 다비드넬 100년을 산 여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책 속에서 기억에 남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의 귀절이 있으신가요? 되게 제가 책을 읽을 때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도 하고 사실은 읽으면서 이것은 또 현실인가 너무나 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상의 세계인가 할 정도로 낯선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은 여행가이자 또 그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분이 또 어떤 이런 동양의 종교라는 거에 있잖아 새롭게 귀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일부 마지막 페이지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그동안 관계하고 있었던 사랑과 우정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언젠가 반드시 먼지로 부서질 수밖에 없는 타인에게 매달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란 말인가 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전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인상적이고 되게 이 책에서는 딱 포인트로 집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쨌든 삶의 후렴구처럼 하나 가지게 되는 것은 티베트에 있을 때 그 황야의 텐트 속에서 나는 죽었어야 했어. 이런 구절을 후렴구처럼 노년의 시기에 갖고 다니셨다는 것도 되게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티벳에 혼자 들어갔을 때 이제 느꼈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혼자 티벳에 가게 됐을 때 구도자의 삶을 걷기 위해서 다양한 수련을 하죠. 그렇죠. 수련을 할 때 이제 느꼈던 건데 이런 말이 있어. 찾아야 할 고독이란 마음의 집중이다. 이미 그것을 찾았다면 어디에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시도 지어요. 산에서 홀로 가진 것 하나 없이 동굴 속 차가운 바위돌을 침대로 삼으며 실제로 3년 있었거든요. 네. 자유를 알았지. 모든 믿음을 벗어던지자. 라자보다도 자유로웠지. 하느님보다도 행복했지. 무로 돌아가는군요. 네. 형연할 수 없는데요. 이 구도자. 그래서 여기 체크해 보면 순례자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동양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티벳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분을 통해서 티벳에 대한 환상? 새로운 세계를 안내받았던 것 같아요. 쌤도 나중에 이런 자서전을 하나 아니에요. 기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행력이 높으신 난나님께서. 저는 비루합니다. 저희가 지금 알렉산드라 다비드넬을 비춰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행력을 쌓는 페미니스트, 행복한 페미니스트 여행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이제 마무리 정도 할 건데요. 1, 2, 3회 여행. 덕분에 저는 즐거웠는데요. 어떠셨나요? 1, 2, 3회 하시면서. 즐거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처음에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너무 어색해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행의 경험은 많지만 이야기들은 사실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누군가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말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또 웃음소리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닌지 고민은 되지만 저에게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덕분에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삶? 페미니스트들은 기쁨의 정동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영혼이 맑아짐으로써 앞으로 나오는 영향력? 그래서 여행은 저항하는 걸로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혼자 하는 여행. 그래서 시야를 넓혀주는 거, 여성의 삶을 오롯이 주인답게 행사하는 거, 혼자 가는 여행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희 덕분에 난나님 덕분에 3회 여행, 여자 혼자 가는 여행 이야기를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나와주실 거죠? 그렇죠. 혹시 재밌었습니다. 여행 계획 하나 있으시면 앞으로 가실 거? 여름 휴가? 여름 휴가는 8월 말에 제가 저희 엄마와 이모 3분을 모시고 여자 5명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저 혼자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모들이 항상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만 가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시고 개인 여행을 가면서 그 슈퍼를 한번 안 가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걸 아니까 이모들이 같이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또 엄마와 이모들이기 때문에 5명이 연대하여 또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계획을 하고 크로아티아로 제가 가본 나라 중 제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갔다 온 줄 알았잖아요. 계속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갔다 온 지가 또 오래되기도 하고 한 번쯤 제가 그 자다르라는 그 크로아티아 중에서도 자다르란 도시의 바닷가에서 들었던 그 바다의 음악이죠. 그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고 이모하고 엄마하고 간다면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시에 올간인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쪽을 여행 코스로 잡아서 갈 계획입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 여러분들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여름휴가 혼자 떠나시면서 즐거운 시간 혼자 가보시면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살롱드 전부 시즌 2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북.